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지난 3주 전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을 확인하고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뭐 ITM 반도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P&E 솔루션, 에코프로 BM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바닥 다진 실적주에서 M 플러스 대보 마그네틱, 코인테크, 첨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바닥권이었어요. 완전 바닥에서 이제 아래에서 이제 돌려내는 그런 기술적인 모양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그 이후로 지금 꽤 많이 올랐죠.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테슬라 관련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또 전기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면서 다 같이 지금 그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이제 대장주인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를 한번 먼저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도 한번 보고. 이 월봉을 보니까요. 이건 뭐 대형주다 보니까 당연히 월봉이 이제 눈에 보이죠. 주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니까 이전 고점은 뭐 58만 원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대형주다 보니까 오를 때는 또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릴 때는 또 한쪽 방향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주를 잡을 때는 파동상 위, 아래 이런 우상향을 한다면은 아래에서 잡아야 되겠죠. 자, 아래에서 올라탈 때, 위로 상승할 때 그때 올라타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LG화학의 주봉상을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우상향하는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살짝 깨지긴 했지만 다시 돌려내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또 멋지게 또 하락하고 또 상승할 때는 또 멋지게 상승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양인데 뽕 뛰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추세를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전 고점 일단 터치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주봉을 기억하고 일봉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추세의 어떤 패턴은 고점을 떨어뜨리고 저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는 자, 여기가 돌파되면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의 자리, 이 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40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맞고 한번 좀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40만 원짜리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다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저항은 돌파 후에는 강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고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상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느낌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 안에서도 이제 추세가 나오죠. 대형주일수록 이렇게 좀 맞춰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다가 이 자리죠.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을 맞았던 자리고 이 자리가 돌파하는 순간 자, N자 반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갔죠.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 이 자리가 계속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특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하게 지금 뛰어 올랐는데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돼요. 외국인 메이저 수급으로 인해서 강하게 양 이틀 동안 어제와 오늘 동안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제 누적치를 봐도 이 바닥권에서 네, 이 바닥권이죠. 저항, 저항, 저항. 근데 더블 바닥. 더 이상 바닥을 낮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돌파 후 지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때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하다가 외국인이 많이 사면서 개인들을 많이 털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뭐 기관은 아무 생각 없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기관도 따라서 이제 한동안 좀 이렇게 같이 사고 올리죠.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고점 무렵이 대충 이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딱 집을 순 없지만 대충 이제 뭐 요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터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를 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매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 매물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얼마나 센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아는 R에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있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바닥에서 바닥의 자리에서 돌려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눌렀다 가면은 만약에 신규 매수 혹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더 늘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켜주는 자리가 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지금 계속 지켜줬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었고,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전한 매매를 한다면은 물론 이 박스권 매매도 물론 좋지만 돌파하고 지지하고 나가는 올라가는 그거를 보는 것, 매매를 하는 거 좋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맞고 떨어졌잖아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하고 가잖아요. 그동안의 저항이 돌파 후에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고 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세력주들 할 때는 막 이렇게 눌렀다가 아래 꼬리 주고도 다시 막 본전으로 올리고 막 그러는 정신없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는 그게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삼성 SDS 한번 볼게요. SDI죠. 삼성 SDI. 이 친구는 벌써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보면은 자, 월봉을 한번 보니까 그냥 뭐 느낌대로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니까 이 고점의 라인을 이제 상단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저는 여기서 계속 치길래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시장은 이제 삼성 SDI가 2차 배터리의 대장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올라갔죠. 이제 이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역사적인 비교할 만한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수급을 보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수급이 더블바닥 만들고 여기 돌파하는 순간 6개월치인데요. 자, 이 자리죠. 자, 이렇게 치다가 돌파할 때는 강하게 한번 치죠. 외국인들이 강하게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퐁당퐁당해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적을 한번 보자면은 이것도 이제 한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니까 2016년도에 영업이 큰 적자였는데 2017년도 흑자 전환하고 난 뒤에
7천억, 4천억, 그 다음에 곧바로 8,500억, 그 다음에 1조 1천억. 그러니까 아무래도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그 회복력도 혹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좀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삼성 SDI는 어디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매수하는 자리는 아무래도 이런 횡보 자리나 혹은 이런 추세선을 돌파한 이런 자리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안전한 매수의 자리죠. 이런 자리. 거래량도 좀 이전보다 좀 더 터졌죠. 그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강하게 오른 게 자,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한번 먼저 펼쳐보고요. 자, 처음에 이제 상장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매수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돌려냈습니다. 자, 일봉 보니까 선이 많이 있어서 좀 복잡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선은 좀 중요한 선의 역할을 합니다. 저에게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연결한 일반적인 선.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항상 이제 하락을 해왔죠. 그리고 여기도 평행되게 해서 선을 그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제 저점도 맞춰가지고 떨어지죠. 자, 이 친구도 시총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좀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모양이 저는 이제 여기서 돌려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파를 해냈을 때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해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파동을 만들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기대하는 자리는 여기가 돌파가 나왔을 때는 한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면 좋지 않겠나. 저점도 이렇게 높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이죠. 좀 더 진한 걸로 두꺼운 걸로 봤을 때 대충 이제 요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미 지금 많이 뛰어 올랐어요. 근데 따라잡는다는 자체는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좀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때 이제 좀 잡아야 되겠죠. 어딘가는 분명히 매물대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만들 만한 그런 자리, 그리고 이런 여러 번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자리, 또 그런 자리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실적을 한번 보자면은 뭐 마찬가지 계속 좋아지는 게 맞을 겁니다. 보시면은 2018년도에 500억 최고 고점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좋아지죠. 2021년은 그 2018년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보다 좀 높게 잡혔나요? 공모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공모가를 보지는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날아갈 때 잡는 것도 물론 그 기술이 있으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저같이 이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아직까지 지금 돌파가 안 나왔죠. 보시면 똑같은 차트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 친구가 저거랑 똑같이 그냥 날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모양은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자, 밑으로 하락하다가 조금 튀어내고 난 뒤에 N자 반등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이제 돌파가 좀 임박했어요. 보니까. 네. 자, 여기가 지금 늘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여기도 지지와 저항 되었던 특정한 자리 한번 선을 슥 그어 봤습니다. 자, 여기 맞았죠. 여기를 빵 돌파하면 이제 여기 부딪힐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뭐 부딪혔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 자리는 바닥의 어떤 전체적인 바닥의 자리라고 봐야지 맞겠죠.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매집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수익을 내겠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말 테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평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220선이에요. 1년치 평균가. 저는 좀 더 옆으로 행보할수록 나중에 더 멀리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는 121선, 61선입니다. 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낮지만 얘가 좀 더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좋죠. 좀 더 모이는 거 좋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매물대로 이렇게 여긴다면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에게는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5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9년은 분명히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2018년보다 훨씬 안 좋지만 이제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전환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애매하죠. 저는 일진 머티리얼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뭐 전기차 관련주 맞죠? 한번 볼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리튬 이온 2차 전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은 2018, 19년도 뭐 꾸준히 그렇게 나빠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요. 자, 이것도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크죠. 지금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컨센서스를 보니까 당연히 점점 날이 갈수록 500, 600억, 900억, 1200억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였어요. 길게 한번 보면은 강하게 올랐어요. 60선 타고 강하게 올랐다가 이 자리가 이제 특정한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오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밑으로 깨질 수도 있고 살짝 깨졌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죠? 도전 비즈원인가요? 살짝 깼다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이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다시 올려냈죠. 근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여기서 제대로 이제 만든 거죠. 제대로 여기서 나는 갈 거야,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순간 매수의 자리였다라고, 이거는 저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돌파할 때 보시면은 강한 이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좀 휘둘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이전 고점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의 뭐 박스라 봐야 되겠죠? 올리고 지지하고 올리고 그리고 위로 치러 올라갑니다. 물론 뭐 6만 원까지는 아닐지언정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좀 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적인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또 나머지 또 종목들 같이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영화였습니다.